내 이름은 콘도우 세이지. 대기업인 고미카도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28살의 회사원이다. 월급은 동세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출세기류를 타고 있고 상사들로부터 기대도 한 몸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장차 중역이 될 제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듯? 이런 내가 부럽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나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엄마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런 자기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나도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다. 너 알바 시간 너무 길지 않니? 좀 줄이지 그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이 알바에 공부만 하는 게 안타깝다.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없니? 엄마, 나는 대신 사회 경험을 일찍 쌓고 있잖아.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도 엄마야말로 무리하지 마. 이젠 나이도 많잖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엄마는 아직도 팔팔하거든? 그렇게 팔팔하면 나가서 남친을 찾아보던가 그럼. 너 엄마를 아주 가지고 놀아라. 어?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항상 웃었고 행복했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대입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명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드디어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 첫 월급 받으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글쎄. 엄마, 미안. 몸이 안 좋아. 수면 부족인가? 엄마! 응급차에 바로 실려갔지만 엄마를 살릴 수 없었다. 엄마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나를 지탱해주던 중심점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회사 일은 그런 나와는 상관없이 기계처럼 돌아갔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차라리 바쁘게 지냈던 게 다행이었다 싶을 때도 있다. 만약 이 다음에 내 가족이 생긴다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묵묵히 노력한 결과 간부 후보 사원으로 평가받는 결과로 보상받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의 이름은 케이코. 케이코에게 프로포즈할 때 나는 평생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미안, 오늘도 늦게까지 잔업했어. 어쩌겠어. 출세 코스를 달리는 중인데 남들보다 바쁜 건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보란듯이 더 출세해서 자기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남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나 믿고 조금만 더 참아줘. 자기,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다. 나 아직 임신도 안 했어. 뭐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 알았어. 난 믿고 기다리면 돼? 응, 나만 믿어. 케이코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나에게 불평불만 한 번 없이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들이 그래도 가끔 와이프한테 점수도 따야지 하는 성화에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됐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케이코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으로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케이크와 고급 와인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케이코가 좋아해 주려나? 나왔어, 케이코! 어디 있어? 평소보다 힘있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케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케이코! 케이코! 침실로 들어가니 케이코의 외출복이 침대 위에 마구잡이로 나와 있었다. 집에서 혼자 패션쇼를 하고 놀았나? 케이코가 보낸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대체 어딜 간 거야? 문자라도 보내볼까 잠깐 고민을 하는 사이 화려한 복장을 한 케이코가 돌아왔다. 내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다. 자기야! 왔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그게 친구가 고딩 때 동창끼리 모이기로 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화장품이라도 살까 하고 쇼핑 갔다 왔어. 그렇게 차림에 신경 써야 되는 자리야? 그럼 그날 내 의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난 그쪽은 잘 몰라서. 배고프지? 내가 금방 저녁 차릴게. 부자연스러운 말투며 행동이 신경 쓰인 건 사실이지만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닐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모두 아내를 위해서고 아내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한순간 떠오르는 의심을 세차게 떨쳐내고 그날 저녁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겨우 3일 후 그런 나를 바닥에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아내는 지난번에 말했던 모임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반찬을 안주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때 아내에게서 라인이 왔고 나는 집에 온다는 연락이려니 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내가 말했었지? 우리 달링 완전 혼남이라고. 봐봐. 내용을 보고 케이코가 엄청 취해 있다는 걸 알았다. 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나한테 잘못 보낸 걸 테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역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친구한테 내 자랑을 하진 않을 테니까 잠깐이지만 괜한 의심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진을 보내려나? 내심 기대가 됐다. 나는 일단 어떤 사진을 보낼지 기다렸다. 잘못 보냈어. 나 남편이야. 그 말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가 아니었다. 누구야? 이 남자 누구야? 나는 반사적으로 친구인 척하고 답장을 보냈다. 달링이 남편이 아닌가 봐? 뭐라니?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도 한 달 이상 없다. 속궁합도 사실 안 맞아. 그렇구나. 난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 무슨 타이밍? 남편이 너무 바빠서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마무리가 깔끔할 거 아니니. 하지만 그건 케이코를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아닐까? 난 그런 부탁한 적 없어.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킹왕짱 잘 나가는 남자 잡았거든. 남편은 뭔 놈의 남편?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내와 잠자리가 뜸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를 거부한 건 아내였지 내가 아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불륜남은 댄디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에 옷이며 시계며 차림새가 꽤나 럭셔리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란 느낌이 물씬 풍겼다. 아내와 연상의 남자의 빼박 불륜 증거들, 방금 전까지 먹었던 음식에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늦은 시간 케이코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 솔직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걸 오늘 일로 깨달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아내 핸드폰에서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내 핸드폰에만 증거를 남겨뒀다. 다음 날도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메시지 화면을 확인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아마 그날 술이 너무 취한 탓에 자기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다. 아내가 쏠 약속이 있을 때를 노려서 뒤를 밟은 결과 예상대로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흥신소 조사에 의하면 불륜 상대는 모로보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10살 된 딸아이까지 있다고 했다. 갈수록 놀라운 일이었다.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남편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둘 다 상종 못할 인간인 게 틀림없다. 실상을 알수록 이혼에 대한 의지가 굳어져 갔다.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나는 그날 즉시 아내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나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아내의 부드러운 표정은 돌변했고 역으로 멸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뭘 물어? 본 그대로지. 뭘 잘못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 줄이나 알아? 그 정도 분별력도 없어? 뭐래니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봐야 기껏 연봉 600만 원밖에 못 받는 주제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하면서 노력 중인 거 몰라? 그리고 내 나이 또래에 비하면 적은 수입도 아니야. 난 그걸로 만족 못해. 이세도 원했는데 너랑은 궁합도 잘 안 맞잖아. 돈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너 말 가려서 해. 아이 문제는 네가 잠자리 거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네 자식 낳고 싶은 마음 사라진 지 이미 오래야. 서로 죽도록 물고 뜯으며 생채기만 낼 뿐 아내는 죽어도 사과하지 않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봐야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았다. 불륜남한테도 사실관계 따져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가 어디 마음대로 해봐. 변호사를 통해서 불륜 상대에게 연락을 했고 며칠 후 불륜남의 와이프도 동석을 하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불륜남의 아내는 미인이었고 10살짜리 딸이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남편이 큰 잘못을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부인이 아닌데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불륜 당사자 둘은 딱 달라붙어 앉아서 여보란 듯이 애정 행각을 벌였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으니까 얼른 끝내지 좀. 내 말이 누가 바람 피우고 싶게 하래? 매력 없는 게 죄지.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자야. 됐고 빨리 끝내기나 해. 그 순간 나도 더 이상 용서도 관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두 사람한테 청구할 위자료야. 헐, 이걸 왜 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네. 바람 피우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그 논리를 계속 밀어붙일 거면 법정에서 따져보던가.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도 니들이 이길 승산은 없다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딸아이하고 만날 생각은 접어야 될 거예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둘 거고요. 와, 박수!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얼른 떠나. 제발. 나는 여기 우리 영한 허니하고 재미나게 살 거니까. 저 여자분이 격리 일을 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헐, 이 아줌마가 정말 전업주부 무시해 지금? 내가 동계산도 못할 것 같아 보여? 그러세요. 그럼 난 이만.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나와 상대 쪽 부인은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통지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상대 쪽 아내분이 말을 걸어왔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린 점 남편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라면 저도 죄송합니다. 아내 때문에 상처받으신 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은 저런 남자한테는 너무 아까우신 분 같네요. 그러게요. 컨도우 씨 같은 분이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처럼 차분하고 성숙한 분이 아내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이대로 헤어지는 게 어쩐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지만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그 뒤로도 아내분과는 위자료 청구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변호사가 유능하게 처리해준 덕분에 두 사람의 각각 200만 원씩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불륜 커플은 나와 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우리 두 사람인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것들이 정말... 불륜 커플은 위자료에 대한 보복으로 SNS에서 나와 세이나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중상을 해댔다. 그 중에는 우리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콜라주까지 올라와 있었고 우리는 게시물 삭제를 하느라 노이로즈에 걸렸다. 게시물은 매번 비활동자의 어카운트를 이용했는데 게시물과 악플을 삭제하면 바로 어카운트를 탈퇴해버렸다. 좀처럼 범인의 꼬리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그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변호사도 익명성이 높은 SNS 게시물을 두고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을 자금으로 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착실하게 모아갔다.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를 개무시한 그 인간들한테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는 데는 장장 1년이나 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 무렵 그 인간들의 동정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 끝도 없이 올라오던 게시물들이 어느 순간 한 개도 올라오지 않고 멈춰버렸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그 무렵 케이코한테서 연락이 왔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너를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 이제 와서 뭐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못 살겠어. 정말 너무 끔찍해. 매일. 돈 세는 일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았나? 처음엔 쉬울 줄 알았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끝이 없어. 그게 다가 아니야. 전 부인이 했던 일이라면 스케줄 관리에 인사 관리까지 전부 나보고 하라는데 돌겠어. 돈으로 남자를 고르는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전 부인이 소처럼 일한 거지. 시끄러워! 내 아내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라니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내지 뭐긴 뭐야. 니들 둘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잖아. 그 문제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상하고 자립심도 강한 아주 멋진 여자야. 니들 덕분에 아내와 가까워졌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 고맙다 진심으로. 그 여자 나이도 많잖아. 애까지 딸렸고.
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나이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안 돼. 지금 내 아이를 임신 중이고. 뭐? 네 애를 가졌어? 너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애는 있고 네 말대로면 남자 구실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벌써 한 명 정도는 낳고도 남지 않나? 모르는 소리 마. 그 인간 무정자증이래. 뭔 소리야. 멀쩡한 중고로 딸이 있는데? 생활이 개차반에 고령까지 겹쳐서 안 된단 말이야. 난 이러다 임신도 못 해보게 생겼어. 노력해보자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딴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지 아마? 그러지 마. 나 좀 살려줘. 너 진짜 그 늙은 여자가 좋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역겨운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뭐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러지 마. 그 후로 케이코한테 오는 연락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사실 불륜남의 회사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케이코가 일을 너무 못해서 손발도 안 맞고 업무도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자 불륜남이 전처인 세이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당신이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이콧이라도 해서 혼을 내줄 걸 그랬나 봐. 그러게 아깝네. 아무튼 포기가 안 되는 인간들인 건지 뭔지 이틀 후 불륜 커플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워가면서. 야, 이 뻥쟁이야. 너랑 같이 살면 꽃길만 걷게 해준다면서 이게 꽃길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이렇게 멍청한 여잔 줄 누가 알았어. 속은 건 나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누구더러 쓸모없대?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 애도 못 만드는 주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옆집 사람들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부부싸움은 딴 데 가서 해. 자기야, 나 이딴 남자 필요 없어. 나 이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 저딴 늙은 아줌마를 어디 나한테 비교해? 안 그래? 닥쳐! 네 주제를 알아! 세이나, 너도 저런 능력 없는 남자한테 이제 지쳤잖아. 그지? 이제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회사도 당신이 꼭 필요해. 그때 자기 친아빠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은 딸아이가 뚜벅뚜벅 현관 앞까지 걸어왔다. 엄마, 아빠, 이 사람들 누구야? 고토미! 아유, 오랜만이다. 아빠야, 아빠. 불륜남은 과장되게 아빠가 왔다며 필사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이 아저씨 누구야? 고토미! 아빠야, 아빠. 너 벌써 아빠 까먹었어? 아니지? 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 이름은 세이지야.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쇼핑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호한 태도에 불륜남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고토미, 아빠 기분 너무 좋다. 고마워. 그럼 우리 딸 예쁜 옷 사러 나가볼까? 와, 신난다. 케이코도 내 태도를 보고 기대를 접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따끔하게 쐐기를 받기로 했다. 아참, 그 사진이랑 동영상들 말이야. 모니로버시 씨, 당신 회사 컴퓨터에서 게시물을 올린 증거를 찾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증거라니? 어떡해? 조사 비용도 같이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해! 안 돼!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세이나가 없는 당신 회사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게 아닌가? 포기해 그냥. 자기야, 난 안 했어. 글쎄, 네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도 있던데 그 사진은 어떻게 유출된 거냐? 그건 남의 명예나 기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뒷감당도 생각 좀 하고 살아. 죗값은 치르게 돼 있어. 전의를 상실한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걸어나갔다. 반년 후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로는 불륜남은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다수의 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등등 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또 빌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회사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으며 종업원은 달랑 케이코 한 명만 남았다고 한다. 듣자 하니 불륜남은 케이코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케이코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 재산을 다 날린 남자와 그 남자 등에 악착같이 빨대를 꽂는 여자, 상상만으로도 지옥이다. 한편 우리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로 인테리어를 새로 싹 고쳤다. 가장 기쁜 일은 세이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이다.
나를 친아빠처럼 여겨주는 코토미도 동생이 태어났다고 무척 좋아한다.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전처의 불륜과 SNS의 비방 중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새로운 가족과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내 기분은 최고다. 어떤 면에서 전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코와 모로보시, 그 두 사람은 인생의 씁쓸함을 알려준 존재였다. 그런 모든 날들이 결국은 다 좋았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